성모 마리아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마리엔플라츠는 1158년부터 뮌헨의 중심 광장으로 자리한 곳입니다. 시장, 축제, 집회 등이 열리던 장소로 뮌헨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뮌헨 구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모든 주요 거리의 출발점이며 도시의 대표 명소들이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황금빛 성모 마리아 상이 서 있고 한쪽에는 19세기 네오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인 신시청사가 자리합니다. 길이 약 100m, 높이 85m의 탑을 가진 이 건물은 중세의 성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실제 뮌헨 시청으로 사용되는 행정기관입니다. 신시청사는 정면의 섬세한 조각 장식과 높은 탑도 인상적이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중앙의 대형 시계 장치를 이용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탑 인형극 글로켄슈필입니다. 하루 두세 차례 11시, 12시, 그리고 여름에는 17시에도 인형들이 역사적 장면을 재현하며 춤을 추죠. 보고 나면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묘하게 볼만합니다. 약 15분간 두 가지 장면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는 바이에른 기사가 항상 승리하는 윌헬름 5세 결혼식의 기사 토너먼트, 두 번째는 뮌헨의 전통춤인 슈플러 공연입니다. 슈플러는 1517년 흑사병 이후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시작된 춤으로 빨간 옷을 입은 통제공들이 등장합니다. 목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볼만하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홀 중 하나인 호프브로이하우스입니다. 시청 앞 관광 안내소에서도 굿즈를 판매할 정도로 유명하고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 덕분에 평일 낮에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전통적인 바이에른식 맥주홀답게 높은 천장, 화려한 벽화, 커다란 목조 벤치와 긴 테이블이 인상적인 곳이죠. 특히 이곳은 바이에른 왕가의 공식 양조장이었기 때문에 왕실에 납품하던 전통 레시피의 맥주를 지금도 맛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뮌헨어 바이세, 오른쪽은 오리지널 라거비어를 주문했습니다. 슈바인스 악센, 브레첼, 소시지, 슈니첼 등 음식도 훌륭하고 홀 안에서는 자체 굿즈도 판매하며 전통 바이에른 밴드가 연주하는 민속음악이 분위기를 더합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1328년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원에서 시작된 뮌헨의 또 다른 전통 양조장 아우구스티너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우구스티너 켈러를 방문했는데 약 5,000석 규모의 야외 비어가든과 실내 맥주홀, 레스토랑을 모두 갖춘 곳입니다. 원래 맥주 저장용이었던 지하 저장고가 지금은 독특한 분위기의 맥주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호프브로이하우스에 비해 좀 더 뮌헨 로컬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도 손님들이 밴드와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전통 민요 같은데 듣다 보면 같이 흥이 나더라고요. 건배 소리도 아주 우렁찼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그니처 맥주 에델스토프, 흑맥주 둔켈, 그리고 바이스비어를 맛보았습니다. 함께 주문한 전통 햄과 슈바인스 악센도 맥주와 정말 잘 어울렸고 우리 입맛에도 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슈나이더 바이세입니다. 독일 밀맥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양조장으로 부드러운 헤페바이젠 계열 맥주에 특히 강한 곳이죠. 1872년에 설립되어 한때 뮌헨 최초의 공식 밀맥주 양조 독점권을 가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조장은 켈하임에 있고 뮌헨에는 이렇게 방문 가능한 맥주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의 맥주는 과일 향과 부드러운 거품이 특징인데 맥주 이름보다 탭 번호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날은 탭5, 탭6, 탭1을 마셔봤는데 밀맥주의 풍미와 부드러움이 균형 좋게 어우러지는 맛이었습니다. 안주로는 산악지역 치즈와 프레첼 빵가루로 만든 요제피 슈니첼, 그리고 돼지 삼겹살을 맥주로 졸여 바삭하게 구운 아벤티누스 비어브라트를 주문했는데 세 곳 중 음식은 이곳이 가장 맛있었고 맥주는 개인적으로 호프브로이하우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알테 피나코텍은 1836년에 설립된 유럽 5대 회화 미술관 중 하나로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지는 유럽 회화의 황금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중심의 미술관입니다. 뮌헨의 많은 미술관들은 일요일 입장료가 1유로라서 뮌헨 시민들에게 일요일은 짜파게티도 먹고 미술관도 가는 날이라도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예수와 같은 포즈로 자신을 그린 듀러의 자화상,
중세시대의 상상력이라고는 믿기 힘든 보시의 최후의 심판.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클림트의 마가레테 슈틀러의 초상이 있습니다. 또한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루벤스의 세계 최대 규모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엘 그레코, 모네, 실레, 고갱, 고흐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알테 피나코텍에서 특히 인상적인 공간은 바로 이 19세기 회화 전시실입니다. 인상파, 후기 인상파,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근대 회화의 미술사적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된 공간으로 고흐와 고갱 같은 후기 인상파부터 모네와 클림트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네요. 피나코테크 데어 모데르네는 2002년에 설립된 현대미술관으로 알테 피나코텍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미술, 디자인, 건축, 그래픽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건축까지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현대미술이지만 미술사의 이름을 남긴 거장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 시기 작품들과 위넨 미술 아카데미 출신인 추상미술의 아버지 칸딘스키와 초현실주의의 상징인 달리의 작품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넨 레지단스는 바이에른 왕조가 14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사용했던 궁전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심 궁전 중 하나로 무려 130개가 넘는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교적 차분해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방문했던 유럽의 여러 궁전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만큼 화려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지던스를 대표하는 공간인 안티쿠아리움은 길이 약 70m에 달하는 거대한 르네상스 홀로 천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그림과 장식 덕분에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조상 갤러리는 바이에른 왕가의 조상 초상화가 벽면을 가득 메운 공간입니다. 금빛 장식 사이로 늘어선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왕국이 걸어온 시간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도자기 캐비닛은 정교한 목재 장식 안에 도자기들이 빼곡히 전시된 공간으로 작지만 섬세한 수집품을 하나하나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천 개의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그로텐호프와 10개의 방에 걸쳐 보석과 공예품이 전시된 보물 전시관까지 미넨 레지던스는 말 그대로 볼거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궁전입니다. 바이에른 왕실의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던 님펜부르크 궁전입니다. 바로크 양식의 대궁전으로 궁전 내부의 거울의 방과 대리석 홀도 화려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궁전 앞 인공운하와 호수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오후 시간대에 방문하면 호수에 비친 궁전의 모습까지 함께 담을 수 있어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궁전을 둘러싼 정원은 200헥타르가 넘는 규모로 운하와 분수, 조각상, 숲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천천히 산책하며 즐기기 좋은 공간입니다. 미넨 법학 도서관은 미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시청사 안에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아 별도의 유료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해야만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도서관은 1843년에 설립되었고 게오르크 폰 하우베리서가 설계한 마리엔플라츠 신시청사 2층으로 1906년에 이전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3계층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오크 목재 서가에 책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고 천장 높이는 무려 10m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약 1만 점에 이르는 장서가 보관되어 있으며 꽃과 덩굴 무늬로 장식된 벽과 샹들리에는 공간 전체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이 홀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단연 금박을 입힌 단철 나선형 계단입니다. 계단을 둘러싼 난간에는 꽃무늬 장식이 더해져 미넨 특유의 아르누보 양식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영화나 광고 촬영지로도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천장과 웅장한 조명 덕분에 공간 전체가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이 홀이 100년이 넘은 공간이라는 게 믿기시나요? 다시 봐도 이 도서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나선형 계단입니다. 영국 정원 남쪽 입구 근처에는 도시 한복판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강 이름은 아이즈바흐로 독일어로 얼음 냇물이라는 뜻이고 이곳에 생기는 파도를 아이즈바흐 파도라고 부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좁은 수로지만 바닥 구조 덕분에 항상 일정한 파도가 형성되어 연중 서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핑은 197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파도가 강하고 폭이 좁아 지금은 프로급 서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 위나 양옆에서 서핑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이 풍경, 정말 윈헨다운 장면입니다. BMW의 과거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BMW 벨트와 BMW 박물관입니다. BMW 벨트는 2007년에 문을 연 BMW의 최신 전시 문화 공간이고, BMW 박물관은 1973년에 개관해 역사적인 차량과 엔진, 모터사이클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드카부터 최신 모델,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볼 수 있어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리셰르트는 1883년 뮌헨에서 시작된 140년 전통의 베이커리입니다. 성심당이 대전에만 있는 것처럼 뮌헨에만 매장이 있어 현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빵도 맛있고 케이크 종류도 다양해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게 됩니다. 특히 크림치즈와 쪽파로 속을 가득 채운 이 프레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픽투알리엔 마르크트 같은 뮌헨의 시장에 가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삼겹살 샌드위치입니다. 빵 사이에 들어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삼겹살은 뮌헨에서 꼭 한번 맛봐야 할 음식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평화의 천사상은 멀리서도 금빛이 반짝여 한눈에 들어오는 뮌헨의 랜드마크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뮌헨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펼쳐지고 산책 중 잠시 들러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성 루트비히 성당은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조용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피터 폰 코르넬리우스가 그린 거대한 프레스코와 최후의 심판으로도 유명한데, 마침 방문했을 때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채우는 소리가 깊고 풍성하게 울려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